제1장 도깨비와 아이의 우정.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말썽꾸러기 도깨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키가 작고 뾰족한 귀를 가졌으며 눈은 구슬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영 못됐습니다. 히히히, 오늘은 또 누구를 골탕 먹일까? 도깨비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물동이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게 하고 빨래줄을 끊어 깨끗한 옷들을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닭장문을 열어 닭들을 도망가게 하기도 했지요. 저 못된 도깨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무척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그런 어느 날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호기심이 생겨 몰래 다가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야위고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는 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겠네. 저 아이도 골탕 먹여볼까? 도깨비는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너는 누구야? 나는 이 산의 도깨비다. 너를 괴롭히러 왔지. 도깨비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오히려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도깨비구나. 와, 신기해.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깨비를 보면 무서워하거나 화를 냈는데 이 아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섭지 않니? 왜 무서워? 너도 나처럼 혼자인 것 같은데. 아이의 말에 도깨비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강하고 무서운 도깨비라고. 그래도 친구는 없잖아. 나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야. 우리 친구 할까?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도깨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친구? 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일인데. 그럼 나만은 괴롭히지 말아줄래? 대신 나랑 놀아줘.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깨비는 그 작은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도깨비와 아이의 기묘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쳤지만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술래잡기 하자. 둘은 산속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도깨비는 순간이동 능력을 써서 아이를 놀라게 하고 아이는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지요. 처음으로 도깨비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춘삼아, 왜 이렇게 말랐니? 아이의 이름은 춘삼이었습니다. 봄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었지요. 괜찮아? 원래 이래. 춘삼이는 웃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깨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지요. 잠깐만 있어봐.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자 상인의 창고에서 쌀 한 포대를 가져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쌀을 망쳐버렸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냥 있길래 가져왔어. 도깨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훔쳐온 것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춘삼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밥이었지요. 도깨비는 그런 춘삼이를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뿌듯했거든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몰라. 당연한 거지. 도깨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 도깨비는 몰래 춘삼이를 도왔습니다. 아픈 할머니에게서 약을 가져다 주고 땔감을 구해다 놓기도 했지요. 하지만 춘빙이는 도깨비가 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버리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먼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춘삼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도깨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걱정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도깨비는 산 깊숙한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위 틈새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지요. 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 도깨비는 춘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춘삼이는 신이 나서 물을 떠마셨지요. 이 물 정말 시원해. 마을 사람들도 알려주자. 뭐, 그럴 필요 없어. 우리만 쓰면 돼. 그럼 안 되지. 모든 사람이 물이 필요하잖아. 춘삼이의 말에 도깨비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것만 챙기며 살았는데 춘삼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했거든요. 너무 착한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은 너를 도와준 적도 없는데.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들인걸. 그리고 춘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 도깨비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춘삼이를 도운 걸 들켰나 싶었거든요. 내가 언제 너를 도왔다고? 몰래 쌀 갖다 놓은 것, 약 갖다 놓은 것, 땔감 쌓아 놓은 것. 다 알고 있어. 춘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깨비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내가 하는 일은 다 특별하거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도깨비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춘삼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럼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응, 함께 가자. 둘은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를 보자 움츠러들었지요. 저 도깨비가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 춘삼이 옆에 있는 걸 보니 또 골탕 먹일 셈이군. 하지만 도깨비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여러분, 산 위에 좋은 샘물이 있습니다. 모두 물을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못된 도깨비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요. 믿을 수 있겠어? 분명 함정이야. 맞아. 저 도깨비가 언제 좋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의 반응에 도깨비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춘삼이가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괜찮아. 진짜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도깨비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동이를 들고 샘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맑은 물이네. 이 물 정말 차갑고 시원해.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도깨비를 보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도깨비와 춘삼이는 산꼭대기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이상해. 사람들이 고마워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도깨비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의 마음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친구의 마음? 응. 너는 이미 내 친구가 되면서 많이 변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춘삼이의 말에 도깨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친구야? 물론이지. 영원히 친구야. 둘은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후로 도깨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지요. 대신 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주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도깨비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도깨비의 진심을 알게 된 후부터는 고마워했거든요. 춘삼이 덕분에 우리 마을에 좋은 도깨비가 생겼네. 그 아이 참 착하지. 도깨비까지 착하게 만들다니. 사람들은 춘삼이와 도깨비의 우정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춘삼이도 도깨비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졌지요. 진짜 친구가 생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둘은 함께 꽃 구경을 나갔습니다. 산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요. 예쁘다. 춘삼이는 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깨비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요. 너와 친구가 되길 정말 잘했어. 나도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춘삼아, 도깨비야, 어서 와.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이제 도깨비도 춘삼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도깨비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구나. 춘삼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고마워, 춘삼아. 너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 도깨비의 속삭임에 춘삼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도깨비와 춘삼이의 우정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렇게 말썽꾸러기 도깨비는 한 순수한 아이를 만나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제2장 별이 된 할머니 깊은 산골 마을에 할머니와 손녀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주름이 많았지만 눈만큼은 별처럼 반짝였지요. 손녀 달순이는 7살이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달순아, 이리 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라. 할머니는 매일 저녁 달순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순이는 할머니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야? 오늘은 하늘 위 별나라 이야기를 해주마. 할머니는 달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모두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서 별이 되어 밤하늘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지. 정말? 그럼 할머니도 별이 될 수 있어? 달순이의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할머니도 달순이를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별이 될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할머니가 별이 되어도 무서워하지 않을게. 달순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달순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지요. 달순이는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 괜찮다, 달순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할머니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를 걱정했지만 변변한 약도 없는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달순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달순아,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응, 할머니. 할머니가 만약 어디론가 가게 되더라도 울지 말거라. 알았지?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갈래. 달순이는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달순이는 여기 있어야 해. 대신 할머니가 약속할게. 항상 달순이 곁에 있어 줄 거라고. 어떻게?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달순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체온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다음 날 아침 달순이가 잠에서 깼을 때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채 숨을 거두신 것이었지요. 할머니, 할머니. 달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달순이를 달랬지만 아이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달순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돌봐주었지만 할머니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지요. 그날 밤 달순이는 혼자 집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혼자 있기 무서워.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달순이는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봤지요.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과 달리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저 별, 할머니 같아? 달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달순이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야? 정말 할머니가 별이 된 거야? 별은 반짝반짝 빛나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달순이는 신기해하며 계속 별을 바라봤지요. 그때부터 매일 밤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달순이가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창가에 나타나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지요. 할머니, 오늘 마을 아저씨가 나한테 엿을 주셨어. 정말 달았어. 달순이는 별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은 조용히 빛나며 들어주었지요. 할머니, 내일은 장에 가는 날이야. 할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이 있으면 사올게. 이렇게 매일 밤 달순이와 별 할머니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달순이는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무서웠지만 할머니 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있어? 무서워. 달순이는 울먹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그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할머니, 역시 거기 있었구나. 별은 구름을 뚫고 나와 달순이를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해서 달순이는 금세 잠이 들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달순이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할머니 별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 나 이제 많이 컸어. 밥도 혼자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어. 달순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은 더욱 밝게 빛나며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남자아이였지요.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달순이보다 어렸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달순이는 그런 돌쇠를 보며 예전의 자신이 생각났지요. 돌쇠야, 울지 마.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정말? 너도 혼자야? 응. 나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야. 하지만 무섭지 않아. 왜? 할머니가 별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거든. 달순이는 돌쇠에게 할머니 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돌쇠는 신기해하며 들었지요. 정말 별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할머니가 그랬어. 그날 밤 달순이는 돌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할머니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기 봐. 저 별이 내 할머니야. 와, 정말 밝네. 돌쇠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별 옆에 또 다른 별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저 별은 뭐야? 아, 저건 분명 내 부모님이야. 달순이의 말에 돌쇠는 눈을 크게 뜨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 별도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거기 있는 거야? 돌쇠는 울먹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들은 더욱 밝게 반짝였지요. 그날부터 달순이와 돌쇠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의 별들이 두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순이와 돌쇠는 더욱 자랐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다른 외로운 아이들까지 돌봐주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별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돌봐주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네. 두 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아팠지요. 달순이와 돌쇠도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달순아, 괜찮니? 응, 괜찮아. 두 아이는 서로를 걱정하며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별과 부모님 별들이 두 아이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지요. 그 따뜻한 빛을 받으며 달순이와 돌쇠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낫게 해주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신 거야. 두 아이는 고마운 마음으로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할머니 별은 마을 아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외롭거나 무서울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지요. 달순이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돌쇠가 훌륭한 청년이 되어 마을을 돌볼 때도 할머니 별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별은 뭐야? 달순이의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건 너의 증조 할머니야. 엄마가 어릴 때 별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단다. 정말?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별이 되어 계속 우리 곁에 있어. 달순이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던 그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오늘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은 별 하나는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별이 된 할머니였지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육신이 사라져도 영혼이 빛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거든요. 할머니의 사랑이 별빛이 되어 달순이를 평생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제2장 구름을 타는 고양이. 이 높은 산 꼭대기에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구름이었는데 털이 하얀 구름처럼 폭신폭신했기 때문이었지요. 구름이는 다른 고양이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옹! 구름이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자 둥실둥실 떠다니던 구름 한 덩어리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구름이는 능숙하게 그 구름 위로 올라탔지요. 오늘 밤도 아이들을 돌봐야겠어. 구름이는 매일 밤 구름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쁜 꿈을 쫓아내고 좋은 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구름이의 일이었지요. 마을에는 여러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구름이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장간 옆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그곳에는 순돌이라는 7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부모님이 장사를 나가시느라 밤늦게 돌아오셔서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 보니 무서운 꿈을 자주 꾸었지요. 엄마, 무서워. 순돌이는 자다가 악몽에서 깨어 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름이가 나타났지요. 창문 밖에서 하얀 고양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면 순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했습니다. 와, 고양이가 구름을 타네. 구름이는 순돌이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순돌이의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신기함으로 가득 찼지요. 고양이야, 너 이름이 뭐야? 야옹, 야옹. 구름이는 대답하는 듯 울어주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고양이를 구름이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구름아, 내일 밤에도 와줄 거지? 구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순돌이는 좋은 꿈을 꾸었지요. 하얀 고양이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돌이는 친구들에게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구름을 타는 고양이를 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고양이가 어떻게 구름을 타? 정말이야. 하얀 고양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날아다니더라고. 친구들은 순돌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상관없었지요. 자신이 본 것이 진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구름이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앗간 뒤편에 사는 복이라는 아이의 집이었지요. 복이는 5살인데 자꾸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으앙, 무서워. 복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구름이가 창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름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울어주었지요. 야옹야옹. 복이는 울음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고양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고양이다. 복이는 무서움을 잊고 구름이를 바라봤습니다. 구름이는 앞발로 복이에게 손짓을 했지요. 마치 무섭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야, 나랑 놀아줄래? 구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구름에서 내려와 창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이는 신이 나서 구름이를 쓰다듬었지요. 와, 털이 정말 부드러워. 구름이는 복이 곁에서 골골거리며 울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복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지요.
구름이는 보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무서운 꿈 대신 예쁜 고양이와 함께 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돌보며 다녔습니다. 무서운 꿈을 쫓아내고 외로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었지요. 어느 날 밤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아서 구름이는 어떤 구름을 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구름이 좋을까? 구름이는 여러 구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구름은 너무 작았고 어떤 구름은 너무 빨랐지요. 그런데 멀리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무서워. 번개와 천둥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이는 서둘러 가장 큰 구름을 골라 타고 마을로 내려갔지요. 순돌이네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순돌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거든요. 구름아, 와줘서 고마워. 순돌이는 구름이를 보자 안심했습니다. 구름이는 순돌이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울어주었지요. 야옹 괜찮아 야옹. 그 다음에는 복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복이도 천둥 소리에 놀라서 울고 있었지요. 으앙, 무서워. 야옹, 내가 왔어. 구름이는 복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모두 찾아가 위로해 주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름이 탄 구름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구름이는 당황했습니다. 구름이 너무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구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무거운 구름을 힘들게 조종하며 계속 아이들을 돌봐주었지요. 마침내 모든 아이들을 돌본 후 구름이는 지쳐서 산꼭대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그만 구름에서 떨어질 뻔했지요. 위험해. 다행히 다른 구름들이 구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구름들도 구름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마워, 친구들. 구름이는 구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아이들은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 무서웠을 때 하얀 고양이가 왔어. 나도 봤어. 정말 구름을 타고 다니더라. 이제 모든 아이들이 구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구름이에게 선물을 준비하자. 아이들은 각자 구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돌이는 예쁜 방울을 구했고 보기는 맛있는 생선을 준비했지요.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구름이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모두 창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아이들은 각자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구름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지요. 야옹, 고마워. 구름이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구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구름아, 항상 고마워. 내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구름이는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들을 돌봤는데 이렇게 고마워해주니 정말 기뻤거든요. 그날 밤부터 구름이와 아이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구름이를 기다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고 구름이는 더욱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돌봐주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적어져서 구름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별로 없네. 어떻게 하지? 하지만 구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름이라도 찾아서 타고 아이들을 돌보러 다녔지요. 어느 추운 겨울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은 온통 하얗게 변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작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이는 그 집으로 날아갔지요. 새로 태어난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지요. 왜 이렇게 우는 걸까? 구름이는 창문 앞에서 부드럽게 울어주었습니다. 야옹야옹. 신기하게도 아기는 구름이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구름이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어머, 저 하얀 고양이를 보고 웃네. 어머니는 신기해했습니다. 구름이는 아기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골골거렸지요. 골골골골. 아기는 구름이의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구름이는 새로 태어난 아기도 돌보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한 살씩 더 자랐고 갓난아기도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구름아,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란 것도 내 덕분이야. 순돌이는 이제 8살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맞아. 구름이가 우리 꿈을 지켜줘서 무서운 꿈 않고 보기도 6살이 되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하늘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아, 수고했구나. 구름이가 올려다보니 달님이 말을 걸고 계셨습니다. 딸님, 너처럼 착한 고양이는 처음 봐.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다니. 달님은 구름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도 기뻐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달님은 구름이에게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구름이의 털이 더욱 하얗고 반짝이게 되었지요. 이제 너는 더 쉽게 구름을 부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달님. 구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구름이는 더욱 신통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름들이 저절로 구름이에게 다가왔고 더 빨리 날 수 있게 되었지요. 야옹! 구름이가 한번 울기만 해도 여러 개의 구름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구름이가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구름이가 더 자주 와. 이제 정말 안심이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구름이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그들의 아이들까지 돌봐주었지요. 어느 날 이미 할아버지가 된 순돌이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구름을 타는 고양이가 있었단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그 고양이 덕분에 할아버지는 무서운 꿈 안 꾸고 잘 자랄 수 있었지. 손자는 신기해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얀 고양이가 구름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할아버지, 정말 있어요. 그렇지? 착한 아이들의 꿈은 항상 누군가 지켜주고 있단다. 구름이는 오늘도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하얀 고양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구름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기쁘게 해줄 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제3장 호박꽃. 요정 깊은 산골 마을에 커다란 호박밭이 있었습니다. 그 호박밭에는 노란 호박꽃들이 해마다 아름답게 피어났지요. 사람들은 그저 예쁜 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 꽃들 속에는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꽃순이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노란 옷을 입고 투명한 날개를 가진 아주 작은 요정이었지요. 꽃순이는 호박꽃 속에서 태어나 그곳을 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을이 평화로우면 좋겠어. 꽃순이는 매일 아침 호박꽃에서 나와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지만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을에는 여러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꽃순이가 특히 걱정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홀어머니와 어린 딸이 사는 집이었지요. 어머니 이름은 옥분이고 딸 이름은 봄이었습니다. 봄이는 8살인데 착하고 예뻤지만 집이 가난해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글쎄다, 봄아. 쌀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옥분이는 시름에 잠겨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무척 힘들었거든요. 꽃순이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꽃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정이긴 하지만 아주 작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꽃순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호박을 크고 달게 키우면 되겠다. 꽃순이는 자신이 사는 호박꽃에 특별한 마법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꽃잎을 쓰다듬으며 주문을 외웠지요. 호박아, 호박아, 크고 달게 자라라. 착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신기하게도 꽃순이의 마법이 통했습니다. 그 호박꽃에서 자란 호박이 다른 호박들보다 훨씬 크고 달콤하게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 후 옥분이가 밭에 나왔다가 그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 호박이 이렇게 컸나? 옥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호박들은 아직 작은데 이 호박만 유독 크게 자라 있었거든요. 봄아, 이리 와봐. 와, 호박이 정말 커요. 봄이도 신기해했습니다. 그 호박은 정말로 크고 윤이 났거든요. 옥분이는 그 호박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맛을 보니 지금까지 먹어본 호박 중에서 가장 달고 맛있었지요. 엄마, 이 호박죽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상하게 달고 고소하네. 모녀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호박꽃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다행이야. 맛있게 드시네. 그 후로 꽃순이는 계속해서 호박들에게 마법을 걸어주었습니다. 옥분이네 집 근처에 있는 호박들을 특히 크고 달게 키워주었지요. 옥분이는 그 호박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다른 호박보다 크고 달아서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이 호박 어디서 난 거요? 우리 마을 뒷산 호박밭에서 나는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도 가져와요. 덕분에 옥분이는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봄이도 예전보다 밝은 얼굴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지요. 큰일이다. 이렇게 가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쳐. 호박밭도 말라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꽃순이도 마음이 급해졌지요.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호박들이 다 말라 죽을 텐데. 꽃순이는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요정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지요. 꽃순이는 날개를 펄럭이며 깊은 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물의 요정이 사는 샘이 있었거든요. 물의 요정님, 도와주세요. 꽃순이가 간절히 부르자 파란 옷을 입은 물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호박꽃 요정이구나. 무슨 일이니?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어요. 특히 제가 돌보는 호박밭이 걱정이에요. 꽃순이는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는구나. 물의 요정은 꽃순이의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주지. 물의 요정은 작은 구슬 하나를 꽃순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구슬을 호박밭에 묻으면 땅속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야. 하지만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 해. 정말요? 고맙습니다. 꽃순이는 기뻐하며 구슬을 받아들었습니다. 호박밭으로 돌아온 꽃순이는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구슬을 묻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지요. 와, 물이 나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사람들은 그 물로 농작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호박들도 다시 싱싱하게 살아났지요. 꽃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꽃순이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이상한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벌레들은 농작물을 갉아먹어서 농사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호박잎을 좋아해서 호박밭이 위험했지요. 이런, 또 문제가 생겼네. 꽃순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꽃순이에게는 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곤충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 거미야, 거미야. 꽃순이가 부르자 큰 거미가 나타났습니다. 호박꽃 요정님, 무슨 일이세요? 나쁜 벌레들이 호박잎을 갉아먹고 있어.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죠. 제 친구들과 함께 그 벌레들을 잡아드릴게요. 거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꽃순이는 거미뿐만 아니라 개미, 무당벌레, 사마귀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곤충들은 평소 꽃순이가 자신들을 잘 대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요정님은 항상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곤충들은 힘을 합쳐 나쁜 벌레들을 쫓아냈습니다. 덕분에 호박밭은 다시 안전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벌레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지? 정말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꽃순이는 계속 숨어서 마을을 돌봤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꽃순이가 키운 호박들은 모두 크고 달콤하게 잘 자랐지요. 옥분이는 그해 가장 많은 호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봄아, 올해는 정말 풍년이구나. 엄마, 우리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모녀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겨울을 걱정 없이 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꽃순이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봄이가 호박밭에서 놀다가 꽃순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뭐가 반짝이네. 봄이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호박꽃 속에서 작은 요정이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와, 요정이다. 봄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습니다. 꽃순이는 당황했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지요. 안녕, 작은 아가씨. 꽃순이는 용기를 내어 인사했습니다. 정말 요정이구나.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꽃순이야. 나는 봄이야. 너 정말 예쁘다. 봄이는 꽃순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꽃순이도 봄이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지요. 봄아, 우리 비밀로 해줄 수 있니? 응, 약속할게. 봄이는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봄이와 꽃순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봄이는 매일 호박밭에 와서 꽃순이와 놀았지요. 꽃순아, 너는 왜 여기 살아?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야. 정말? 어떻게 돌봐줘? 꽃순이는 봄이에게 자신이 한 일들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호박을 크게 키운 것, 물을 솟게 한 것, 벌레들을 쫓아낸 것까지 말이지요. 와,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내 덕분이구나. 봄이는 감동했습니다. 꽃순이가 자신의 가족을 도와준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고마워, 꽃순아. 너 때문에 엄마가 웃을 수 있었어. 천만에. 봄이가 행복한 게 나도 기뻐. 두 친구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꽃순이는 호박꽃이 시들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집이 없어질 뻔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겨울 동안 어디서 지내야 할까? 봄이는 꽃순이를 위해 작은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아늑한 집을 지어준 것이지요. 여기서 겨울을 지내. 정말 고마워, 봄아. 꽃순이는 봄이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겨울 동안 꽃순이는 봄이네 집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추운 날에는 봄이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요. 꽃순아, 춥지 않니? 봄이가 있어서 따뜻해. 두 친구의 우정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자 꽃순이는 다시 호박꽃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피어난 호박꽃들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올해도 열심히 마을을 돌봐야겠어. 꽃순이는 다시 한 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온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이었지요. 할머니가 자꾸 아프셔서 걱정이에요. 봄이가 꽃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도와드릴까? 꽃순이는 고민했습니다.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봤지요. 그때 꽃순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호박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꽃순이는 특별히 영양이 많은 호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봄이에게 부탁했지요. 봄아, 이 호박을 그 할머니께 드려봐. 정말? 좋아. 봄이는 기꺼이 호박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호박죽을 드시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이 호박죽을 먹으니 기운이 나는구나.
다행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꽃순이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호박을 크게 키워주고, 때로는 해충을 쫓아내주고, 때로는 영양가 있는 호박을 만들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정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마을 호박밭은 정말 신기해. 맞아. 매년 좋은 호박이 나와.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꽃순이는 뿌듯했습니다. 년월이 흘러 봄이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꽃순이와 친구였지요. 꽃순아, 나 이제 시집 가게 됐어. 정말? 축하해. 꽃순이는 봄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 나도야. 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두 친구는 서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봄이가 시집간 후에도 꽃순이는 계속 마을을 지켰습니다. 봄이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도 돌봐주었지요. 할머니, 호박밭에서 반짝이는 걸 봤어요. 봄이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호박꽃 요정일 거야. 봄이는 딸에게 꽃순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요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착한 요정이 있단다. 이렇게 꽃순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꽃순이는 호박꽃 속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요. 진정한 사랑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꽃순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제4장 달빛사과 깊은 산골 마을에 작은 사과나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했지요.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사과를 맺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함부로 사과를 따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 나무 참 이상해. 밤에만 사과가 빛나다니. 조상들이 심어 놓으신 나무라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마을 어른들은 그 나무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철수라는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착하고 똑똑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지요.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부모님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철수야, 괜찮니? 어머니는 밤마다 철수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철수는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창백한 얼굴을 숨길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는 멀리 있는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좋다는 약재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은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뤘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잠들지 못하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때 저 멀리 산 위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철수는 신기해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달빛을 받은 사과나무의 사과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과가 빛나다니. 정말 신기해. 철수는 그 광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픈 몸도 잊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네. 철수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철수야. 얼굴빛이 좋아졌네. 정말요? 철수도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니? 산 위 사과나무를 봤어요. 사과들이 달빛을 받아 빛나더라고요. 철수가 말하자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과나무 말이구나. 마을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지. 정말요? 그럼 오래전부터 그 나무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와. 아버지의 말에 철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철수는 창문가에 앉아 사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달이 뜨자 사과들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정말 아름다워. 철수는 그 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있으니 또다시 몸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자 철수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줄어들고 열도 나지 않았지요. 철수가 많이 좋아졌네.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일까? 부모님은 신기해했지만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철수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네, 이장님. 정말 신기해요. 혹시 산 위 사과나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장님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사과나무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말요? 그때도 달빛을 머금은 사과를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 이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럼 철수도 그 사과의 힘으로 나아진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함부로 사과를 따면 안 돼. 나무가 허락해야 해.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사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나무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철수야. 누구세요? 철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사과나무의 정령이란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나무의 정령이요? 그래.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왔지. 정말요? 그럼 제가 좋아진 것도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달빛 사과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힘을 나누어 준단다. 철수는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철수야, 완전히 나으려면 사과를 한 개 먹어야 해. 정말요? 사과를 따도 되나요? 너는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해. 무슨 약속이요?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아픈 사람들도 도와주어야 한다. 나무 정령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다른 사람들도 도와드릴게요. 좋아. 그럼 내일 밤 가장 밝은 달빛을 받은 사과 하나를 가져가거라. 다음 날 밤 철수는 부모님과 함께 사과나무로 갔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사과들이 더욱 밝게 빛났지요. 와, 정말 신기하다. 부모님도 처음 보는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철수는 가장 밝게 빛나는 사과 하나를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그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지요. 이걸 먹으면 정말 나을까?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과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철수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그리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철수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사과를 다 먹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부터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침도 멈추고 열도 나지 않았지요. 얼굴빛도 건강한 아이처럼 붉어졌습니다. 철수가 완전히 나았네. 정말 기적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철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을에는 철수처럼 몸이 약한 아이들이 더 있었거든요. 영희야, 괜찮니? 영희는 철수보다 2살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오빠, 나는 언제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까? 영희의 슬픈 표정을 본 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야, 나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가자. 철수는 영희를 사과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달빛 사과나무야. 이 나무가 나를 낫게 해줬어. 철수는 영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나도 나을 수 있을까? 그럼. 하지만 먼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해. 그날 밤부터 영희도 철수와 함께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희에게도 나무 정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영희야, 너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정령님, 내게도 달빛 사과를 줄 수 있어. 하지만
내 다리는 완전히 낫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고마워요. 영희의 겸손한 마음에 정령은 감동했습니다. 대신 너에게는 다른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무슨 선물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을 줄게. 영희는 달빛 사과를 먹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너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어. 영희와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 마을 사람들은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철수와 영희는 달빛 사과나무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도왔지요. 민수야,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민수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사는 아이였습니다. 형, 나는 혼자라서 무서워.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철수와 영희는 민수를 달빛 사과나무로 데려갔습니다. 민수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달빛 사과가 주어졌지요. 이런 식으로 마을의 아픈 아이들이 하나둘씩 달빛 사과나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지요. 어떤 아이는 건강을, 어떤 아이는 용기를, 어떤 아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모두 밝아졌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른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이 달빛 사과나무를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저 사과들을 다 가져가서 팔면 큰 돈이 되겠군. 상인은 밤중에 몰래 사과들을 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들은 그의 손에 닿자마자 빛을 잃고 시들어버렸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나무 정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욕심쟁이에게는 달빛 사과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 누가 말하는 거야? 나는 이 나무의 정령이다. 사과를 욕심으로 가져가려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 상인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달빛 사과나무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말 신성한 나무구나. 우리가 잘 지켜야 해. 철수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봤지요. 선생님, 제 아이가 자꾸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도 드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철수는 의술과 함께 달빛 사과나무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영희도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지요. 영희 선생님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년월이 흘러 철수와 영희에게도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달빛 사과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빠, 정말 사과가 빛나요? 그럼. 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 나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아이라면 볼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달빛 사과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사과들이 빛나 보였지요. 이렇게 달빛 사과나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지금도 마을을 지키며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답니다. 달빛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이나 마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처럼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에도 어디선가 달빛을 머금은 사과가 아픈 사람을 위해 은은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지요.